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한마디.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길입니다. 지은이 김정한. 출판사 레몬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기일날에. 아버지가 가신 지 20년이 흘렀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마다 서리가 내려앉은 머리칼과 새우처럼 굽은 등이 떠올라 마음이 서럽다. 늦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시던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퇴근할 때면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 소고기가 든 종이 봉투를 들고 노을진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낡은 구두, 해진 양복, 손때 묻은 안경은 아버지의 상징이다. 구두가게, 옷가게, 안경가게를 지날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 마음이 울컥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읽고 또 읽는다. 강산이 2번 바뀌고 부모가 되고 나니 철없던 행동이 후회가 된다. 애주가셨던 아버지의 소란스럽던 취기, 알코올 냄새가 나는 괜히 싫었다. 어리석은 나의 사소한 잘못에도 엄히 야단치던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야단 맞을 때마다 미움을 키웠던 것,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한 것, 기대와 다르게 잘 살지 못한 것, 모두 걱정만 끼친 것 같아 죄송스럽다. 늘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아버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나중이었다. 부모에게 베푸는 사랑과 선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몸이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늘 뒷전으로 미뤄뒀다. 아버지는 태산이었는데 세파에 지친 나에게 너른 그늘을 내려주시고 심신을 기대고 쉴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1000년 세월이 지나도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진심으로 품어 안아주셨는데 야단친 것도 다 나 잘되라고 그런 건데 그때는 왜 서운함만 차올랐는지, 그때는 왜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왜 그 사랑을 진심으로 잊지 못하고 그 메마른 손 한번 잡아들이지 못했는지 죄스러움은 커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깊어간다. 누군가 말했다. 행복은 다른 걸 갖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걸 갖는 데 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 아버지의 기일인 오늘, 꽃 한 송이 꽂은 특별한 연탄 케이크 앞에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탄불에 고기 구워 먹던 그 행복했던 날을 추억하련다. 오늘 밤은 아버지가 꼭 다녀가셨으면,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밤꽃은 벌써 졌지만 당신의 꽃자리는 영원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와 새우깡. 벌써 11월이다. 저교한 석양을 떠받들던 모든 것이 처연하게 진다. 저무는 하루,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그림자가 쓸쓸하다. 농익은 낙엽이 한입 한입 자신을 떨군다.
이를 두고 어느 시인은 나무에 눈물이라 했다. 이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새 날을 기약하는 투신이라서가 아닐까. 낙엽들이 성스럽게 투신하는 아침, 이제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이 참 특별하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누군가 그렇게 인사하면 평안을 빈다는 의미 같다. 불현듯 갑자기 사라지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린다. 그리고 결국 서럽다. 예정없이 낙화하는 푸른 잎새를 본 듯 슬프다. 괜스레 눈물이 난다. 더없이 소중한 오늘,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오늘, 나는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를 듣고 있다. 며칠째 음울한 날씨에 마음이 무겁다. 엄마 집에 다녀온 날은 눈물이 한가득, 걱정이 한가득. 엄마가 곁에 있어 기쁘지만 자꾸만 쇠약해지는 모습에 눈물이 난다. 엄마가 늙어갈 때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를 몰랐다. 엄마는 내게 오직 든든한 엄마였기에. 그래서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우울하고 두렵다. 아이처럼 최근에는 과자를 드신다. 어느 날부터 엄마가 새우깡을 찾으신다. 먹어도 먹어도 맛있다고. 엄마의 새우깡. 바삭바삭 새우깡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린다. 매일매일 기도한다. 지금처럼만 계시고 더디게 시간이 흘러주길.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그 모습 그대로 곁에 있어 주시길. 햇살을 좋아하는 엄마, 쏟아지는 햇빛, 맑은 공기가 다 엄마에게로 갔으면, 엄마가 바라보는 세상에 밝은 햇살이 오래오래 쏟아졌으면, 지금처럼만 유지했으면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 햇살이 좋구나.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오래전에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다. 엄마를 태운 휠체어가 자꾸만 가벼워진다. 엄마는 작아진다. 은행잎처럼 가벼워진다. 작고 가벼운 몸으로 버티는 엄마를 바라보며 나는 약정의 무게로 엄마를 붙잡는다. 10년, 5년, 3년. 엄마는 반드시 내 소망을 지켜줄 거다. 엄마는 강하니까. 집으로 오는 한 걸음이 천걸음 같다. 아, 그냥 막 눈물이 나. 자식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엄마에게 쓸쓸한 바람 소리가 난다. 두툼하게 썰은 인절미를 자식 입에 넣어주며 하하호호 웃던 날도 추억이 되고 있다. 머지않아 난 엄마의 가슴에 슬픔 맺힌 눈물로 흐를 것이다. 세상 그 어떤 향기가 엄마의 향기를 대신할 수 있을까? 바람에 띄운 내 그리움이 여윈 엄마의 어깨를 살며시 다독여 주었으면. 황홀한 슬픔, 모른 듯이 흐르면서 변해간다. 찰나처럼 스쳐가는 하루에도 새벽이 있고 한낮이 있고 헛헛한 욕망을 누이고 토닥이는 밤이 있다. 24시간으로 제한된 흐름에도 수많은 풍경이 흐른다. 어제와 다르면서도 같은 풍경들, 조금씩 흐르면서 변해간다. 어렸을 적엔
시간은 무제한으로 얻어지는 거라 생각했어. 애써 부르지 않아도 늘 앞에 있었으니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오늘이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거야. 당연히 오늘이 존재할 거라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거지. 분명 시간은 경계가 없었는데도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풍경을 만들고 다음 장면을 이어갔던 거야. 편편하게 흐르면서 제 갈 길을 갔던 거야. 돌이켜보면 그렇게 빨려들 듯 몰입했던 시간은 나에게 선물을 줬어. 추억이라는 황홀한 슬픔을. 그러니까 필름을 돌리면 그곳엔 여전히 푸른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는 거야. 두물 머리에서 문득 떠나고 싶었다. 점점 시간의 갈피가 얇아진다고 느낄 때마다 희망을 찾아 그리움을 찾아 떠나고 싶었다. 새 희망으로 가는 출구가 너무나 간절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고 행복한 기억을 되새기며 위로받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집을 떠나는 순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고 믿기에. 급하게 나오느라 이것저것 짐을 챙기지 못했다. 이리저리 갈 곳을 찾다가 결국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로 향했다.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양수리역까지는 집에서 넉넉히 2시간이면 충분했다. 늘 두물머리로 갈 때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한다. 내 청춘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라 발길이 그쪽으로 향한다. 두물머리는 양수리의 순 우리말이기도 하다. 금강산에서부터 흘러온 북한강과 강원도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라 해서 두물머리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두물머리가 서울로 가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던 쉼터이기도 했다. 강원도 오지마을에서 강을 타고 온 뗏목도 뚝섬이나 마포나루로 들어가기 전에 두물머리에서 쉬어갔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지만 언제 찾아가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다. 두물머리에 두 물줄기가 합쳐지면 물길은 호수처럼 아늑한 수면을 만든다. 누군가 흙탕물을 쏟아부어도 원심 그대로 다시 맑아진다. 나는 그 맑음에 허리 굽혀 경의를 표한다. 물새 한 마리 힘겹게 날아와 거꾸러진다. 여명 속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일 텐데 삶이 매워서인지 나에게는 풋풋하기보다는 알싸하게 느껴진다. 400년이 넘었다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살면서 짊어진 근심 걱정이 강물로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강가의 노란 돛담배는 아름다운 풍경에 방점을 찍는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날, 마음이 빙빙 돌아 답답한 날, 삶에 지쳐 울고 싶은 날에는 홀로 이곳을 찾는다. 강가에 앉거나 길을 거닐면서 현재의 고민거리나 고통을 다 쏟아낸다. 회색 빌딩 숲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담하고 포근한 이곳에서는 보이기 시작한다. 강물을 바라보며 묻고 답하며 침묵의 독백을 오래도록 이어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비릿한 강바람이 몸속에 스며들어
가슴이 후련해진다. 다 비우고 털어내고 나면 빙글에 웃음이 나온다. 살면서 용서할 수 없던 것들까지 끌어안게 된다. 세상에 이치란 것이 가까이서 바라볼 때보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더 자세히 보인다. 오늘따라 두물머리에는 사람이 무척 많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강변을 걷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롭다. 강마을에 펼쳐진 세상은 각박한 현실과 달리 아주 많이 여유롭다. 한쪽에서는 순간의 아름다운 포착을 놓칠세라 열심히 셔터를 누르는 사진 작가들도 보인다.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 간의 진정한 소통을 보는 듯하다. 물론 이곳을 찾은 사람 모두가 행복한 얼굴인 것은 아니다. 심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모습 모두가 나에게는 거울이다. 아프고 행복했던 지난날, 현재의 내 모습이니까. 그 거울에 나를 그대로 비춰보는 것 또한 두물머리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특히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의 풍광과 시간을 거스르는 듯 노란 돛담배를 타고 유유히 노를 젓는 사공의 모습은 거친 세파를 잇기에 충분하다. 그 옛날 남한강과 북한강을 따라 서울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 쉬어가던 그때처럼 지금도 물과 물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곳이니까. 어떤 이는 지나간 사랑을 지우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새로운 희망을 담아 멋진 출발을 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행복의 결실을 위해 찾는다. 결국 두물머리는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곳이다. 그래서 나에게 두물머리는 성찰의 시간을, 깨달음의 선물을 안겨준다. 비우고 또 비워 새털처럼 가볍게 해준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장엄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 올 때마다 느림의 미학을 배운다. 콧노래도 나온다. 기다란 물음표를 여러 개 안고 두물머리에 머물다가도 돌아갈 즈음에는 단 하나의 커다란 느낌표를 안는다. 지금, 여기, 이 소중한 봄날에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올 때마다 선명한 해답을 쥐어주는 두물머리. 나에게는 소중한 친구이고 든든한 배우이다. 울면서 찾아와 웃으며 돌아간다. 희망은 희망이 낳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나 절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간절하게 희망을 이룬 사람은 안다. 희망이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가를.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큰 희망의 기회라는 것을. 이곳은 인적이 별로 없어도 서울에서보다 덜 고독하다. 한적한 곳에 앉아 오랫동안 강물의 시선을 두고 있으면 작은 섬 주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돈다. 강둑에 정물처럼 앉아 있으면 혼란스러웠던 마음, 무게중심을 잃어 사정없이 흔들리던 마음이 중심을 잡는다. 방황하던 마음이 스스로 잔잔해지고 금방 빨아 널어놓은 하얀 원피스처럼 하얗게 나부낀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던 내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집착, 안쓰럽게 매달려 있는 흉측한 욕망,
쓸데없이 들러붙어 고통스러웠던 욕심, 하나가득 걱정에 불안해하던 조각들이 바람 따라 날아간다. 기다림을 기다리다 보면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남의 것인지, 무엇이 쓸데없는 걱정이고 무엇이 희망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제는 기다림이 지혜란 생각이 든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남들처럼 소원나무라 불리는 느티나무를 찾았다. 조약돌에 소망을 적어 나무 옆에 조심조심 올려놓았다. 내 아이와 나를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나니 항상 가슴 속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던 파란만장했던 인생 풍파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하다. 토닥토닥 위로받으니 칼날 같은 아픈 기억도 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작별의 손짓을 한다. 희망이 내 앞에 머무는 듯 어둑하던 하늘이 금빛 햇살을 품어낸다. 더도 말고 이렇게 환한 햇살처럼 희망이 나에게 더 많이 허락되었으면. 불가해한 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인내를 가져라. 그런 의문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그것은 잠가놓은 방과도 같다. 외국어로 쓰인 책과도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을 이끄는 것은 불가해한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잠가놓은 방문을 굳이 열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불가해한 힘을 사랑하라고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어쩌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래, 오늘의 고민도 진통제를 먹을 정도로 몰입했으면 됐다. 시간이 흐르면 또 방법이 있겠지. 어쩌면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때때로 불가해한 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두자.